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1월 1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하이츠자이 49평형 마이너스 34%. 한 방에 5억이 떨어졌어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떨어지죠. 대은 롯데캐슬 레전드 하락거래 계속 연일 나오고 있고요. 이편한체장 시민공원 분양권 층수 차이는 제법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44% 폭락. 부산에도 의자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의자 사진 보여드렸죠. 이거 부숴버리면 이거 한 1억? 이거 한 1억 정도 날아가나요, 이거? 이거 손해배상하려면 장난 아니거든요. 순간 욱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니까, 30% 할인 분양 이런 이야기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계약률이 10% 정도 수준이라든가, 근데 이거를 30%라고 속이고 그랬었죠. 키리수점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거 지금 현재 한 60% 정도 지금 계약되었다. 어떤 사람은 70% 계약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저마다 분양 이렇게 대행하시는 이쪽에서 계약률을 전부 다 제멋대로 말해요. 사실 과거에도 미분양 개수가 얼마 있냐고 물었을 때 얼마만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라에서 매입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숨어있던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 미분양 물량 발표되는 거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거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숨어있는 미분양 물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지난번에 연끌 왜 도와줘요? 제가 여기 한번 광분을 한 적이 있었죠. 전세 대출 금리도 장난이 아니게 높은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만 살려주느냐.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금리 8% 상단 기준이죠. 근데 웬만한 데는 7, 8%예요. 7, 8%. 7%는 기본이다. 이 정도로 전세입자가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이름하에 연끌했던 1주택자만 구제해준다? 이게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구제해주려면 도와주려면 어차피 나라 돈 쓰는 거 다 같이 써라. 전세입자도 힘든 사람 많다. 오늘 전세 거래량을 먼저 앞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세 거래량 계속 많지 않고 거래량 줄어드는 추세. 영상 뒷부분에 있어서 못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가을장답게 거래량은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요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고점 대비 80%선의 전세 거래가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금리 2.5%일 때 이 5억의 체감과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6.5% 막 7% 이런 금리 상황에서 이 4억이라는 돈은 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1년에 7%로 한번 계산해 본다면은 연간 부담해야 되는 게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 2,800만 원. 그전에 2.5%일 때는 5억을 통째로 은행에서 다 빌린다 손 치더라도 1,2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곱절은 더 넘어가는 상태예요. 전세가가 저는 반토막이 나는 게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60% 고점 대비 60% 전세 계약 건수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 사직쌍용 예가 보시면 5억짜리가 3억 2천에 거래되었다. 요 정도가 그나마 합리적인 수준. 6억짜리가 3억에 거래되었다. 요런 거 별표 쳐줄 만한 거 간혹 보이는데요. 그 외에는 70%, 80%의 아주 높은 전세금이 아직도 여전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연끌을 왜 도와주고 있냐. 아니면 도와주려면 반띵해서 지금 이거 돈 많이 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갈아타고 남는 돈 있잖아요. 남는 돈. 이 남는 돈으로 연끌 전세 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간혹 가다가 요 아파트 가격이 먼저 선대적으로 떨어진 곳들 전세 가격 먼저 같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높다. 정말 이 사람들 이거 좀 전에 제가 계산했다시피 그 전에 1,200만 원만 부담하면 됐던 사람, 물론 자기 자본도 일부 있다 손 치면은 자기 자본 절반이라고 치면은 600만 원을 부담했던 사람이 1,4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면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못 쓰나요? 금리 오르는 거 별거 아니야. 집 사는데 문제 없어. 금리 조금 오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외식 한번 더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 김치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 먹으면 되지. 그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를 해줘야 되지. 그걸 무작정 낮출 수는 없거든요. 결국 돈을 안 쓰게 되면 그것이 자영업자에게 위기가 전이된다.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돈 안 쓰면 기업에게도 전이 된다. 어쨌든 이 위기는 어디 약한 고리가 하나 터지기 전까지는 결코 이것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미국이 벌써 금리가 정점을 다 와가느니 뭐니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분위기를 살려보고자 하는데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전세의 거래 비중은 역대 매년 살펴봤을 때 점점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월세 사는 것도 매한가지로 부담스럽고 전세 거래량 근래 들어서 추세상 줄어들고 있고요. 3억 미만 전세 비중이 이거보다 진짜 90%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야 되는 금리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 상황이 이 90% 수준까지 가도 된다. 근데 아직까지 80%도 넘기 힘든 모습입니다. 4억 이상 거래량, 비싼 거래량 확실히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평균 전세 가격 자체가 중립은 60%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실은 70%. 너무 뼈 아픕니다. 이 70%, 아휴. 자, 평균 전세 가격이 2019년도와 마주칠랑 말랑하고 있는데 저거 뚫고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지금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월세 거래량 48건, 월세 거래량도 비중은 늘어나지만 전체 거래 수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돈 못 돌려줘서 지금 분쟁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발이 다 묶여버려요. 발이. 금강 펜테리움 때문에 보증금 많이 높아지고 월세는 낮아지는 것처럼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 잠시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의 규제 해제를 해주면서 결국 은행은 또 상당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전세자금 반환 대출. 기존에는 막 처분 조건이 걸린다든지 너무 복잡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게 되면은 그나마 대출은 좀 나옵니다. 근데 그마저도 연끌했던 사람은 DSR에 막혀서 이것마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죠. 어쨌든 시중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계속 많아진다. 하지만 은행은 돈을 못 구한다. 7%, 8% 이런 시중은행 금리 접해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막 문자가 막 들어오는데 예금금리 7%.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 전에 3%대 신용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갱신이 되니까 갑자기 이게 7%로 올라가더래요. 중간에 물론 5%대로 올라서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 7%예요. 7%.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잖아요. 이 저축은행에 1금융권도 5%가 넘어가는 이 와중에 앞으로 대출금리는 얼마나 더 오를지 지금 전세계약 차라리 조금 허름해 보여도 좀 싼데 좀 금전적으로 부담이 덜한 데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너무 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번 다루는 내용. 자, 오늘 매물 소폭 감소.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제도 감소, 오늘도 감소. 보통 금요일날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물은 좀 감소 추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전세 물량도 오늘 감소. 네, 감소해서 18,000건. 이제 물량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려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한데 아직까지 추세는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28,000이 넘어갑니다. 거래량은 57건. 오늘 거래량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자, 이 추세 지금 하루에 한 45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예상보다는 조금 많다. 어쨌든 일평균 거래 건수는 40건 정도 되고 월 거래량은 1200에서 13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GS 하이츠 자이 49평형 거의 몇 퍼센트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GSI 그 발의 아래쪽에는 보합권이더라. 네, 이 순간의 선택들이 평수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6억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 5억 9천 이것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이죠. 극동 스타클래스 49평형 대형 평형도 가격이 막 무너지는 게 이제 보이시죠. 다 버텨내지 못하더라. 사실 KCC 스위치엔 1단지 24평형 30% 정도 하락해서 6억 5천까지 갔던 것이 4억 5천. 이 전세 금액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이 빠지겠습니까? 매매 금액이 이 정도로 빠진단 말은 전세 금액은 진짜 2억 5천. 지금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그러면 전세 가격을 한 2.5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당수가 1, 2억의 은행 빚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그 돈 다 써버렸잖아요. 기분 많이 냈잖아요. 외제차도 뽑고 명품도 뽑고 외식도 많이 하고 신나게 돈 썼잖아요. 이제 그 청구서가 이제 날아들었다. 근데 그 청구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웬걸 돈이 없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은행은 얼마나 많은 돈을 더 모아야지 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이 돈 모으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고금리로 고객들을 유혹하게 되고 그 고금리에 살짝 유혹하게 되면 또 다른 청구서 예금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또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
집값이 오를 때는 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내릴 때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그럴 때 오를 때 급등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것이 천천히 오르면서 천천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오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면서 올라줬어야지 이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현상이 없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 모래탑을 쌓아놓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 가격 윤리역 벽산 블루밍 1단지 30% 이상 하락해서 4억대, 국평 4억. 네.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가격, 키 맞추기 다 이뤄집니다. 해운대는 안 떨어져요. 라는 어떤 분 글 남겨주신데요. 해운대 아파트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지면은, 거래가 없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하락 거래가 나타납니다. 키 맞추기 분명히 있습니다. 오를 때 키 맞추기 있잖아요. 우리 집이 4억인데 옆집이 6억으로 올랐더라. 옆에 있는 아파트가 6억으로 올랐더라. 그러면 이 집 주인은 집 가격을 4억으로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집 가격을 6억으로 생각합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억 하던 옆집 가격이 우리 집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옆집 가격이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집 가격도 4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조금 이율 배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가격들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전세 건당 거래대금도 아파트 매매 건당 거래대금도 자, 규제 해제되자마자 바짝 피크. 하지만 이것마저 살아나지 않는데 이 건당 거래대금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것. 거래량도 살아나지 않고 거래량도 살아나고 가격도 살아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뭔가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느낌 드실까요? 거래량 3,000건 이하는 빙하기. 6억 이상 거래량도 300건 이하는 빙하기인데 10월달 바짝 올라왔는데 11월달에 영 힘을 못 쓴다. 완전히 좀 서울 분위기 좀 타죠. 부산 부동산 시장 유행에 조금 민감한데 서울 분위기 좀 따라가거든요. 올 초에 어땠나요? 대선 이후에 재건축 시장 뜬다고 했을 때 부산 지역의 재건축 관련 아파트들 일부 거래 건수 조금 나타났을 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웬걸 이런 것들 다 모든 호재가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6억 이상 비싼 아파트 계속 안 사면서 분양권 거래 8건 신고되었는데요. 이 페렌트상 시민공원 거의 9억까지 갔던 것이 5억으로 떨어졌다. 이 호가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보면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이거 한 3장은 날아갔다. 힐스테이트 4역 2장 날아갔다. 두산 리버더 제니스, 하버시티 2장 정도 날아갔다. 나머지들도 기본 2장씩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좀 비싼 분양권은 거래조차 되지 않아요. 지금 입주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전세 세입자 받아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지 하는 이런 생각, 아니한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다. 내가 비록 5천만 원, 1억 돈을 덜 벌었다 손 치더라도 이 위기가 닥쳐오면은 정말 1,000만 원짜리 하나 구하기 100만 원 어디 용돈 하나 나한테 빌려줄 사람 없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 모습 보니까 이거 느껴지시나요? 의자, 날아간 의자 느껴지시나요? 날아간 의자? 예. 이런 의자가 막 날아다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지만 이 가정에서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잘해보려고 해서 그렇지, 같이 잘 돼보자고 해서 그렇지, 나 혼자 잘 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가정 불화나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